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하루 남았죠.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42%, 코스닥은 무려 3.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승률만 본다면 조금은 코스피가 아쉬웠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2월 한 달 동안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스피를 본다면 저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 아주 훌륭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추종 자금들이 그동안 11월, 12월에 코스피로 몰렸었고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때문에 오늘 금융주,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주는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당락 당일이 되면 주가에 약세가 나오고 며칠 동안 이런 부분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0.4%의 상승은 저는 아주 양호했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당락 당일 조금은 삼성전자에 좋지 못한 흐름이 어쩌면 나올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의 0.5%의 하락, 물론 내일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한때 낙폭이 1% 이상도 나오긴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것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셀트리온 오늘 무려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만 보시더라도 강한 갭상승을 유지하면서 별다른 하락 없이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진단키트주 시젠이 무려 1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임원 26명의 자사주 16,000주 매입 소식,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무려 7.5%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 다른 LG화학 주가를 보시면 오늘 약 0.1%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를 보자면 단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에 비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중대형 전지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또 내년부터 연간 실적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LG화학뿐만 아니라 SDI에 대해서도 내년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이 무려 2조 원 이상의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는 그동안에 매수했던 물량 그 이상을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과 오늘의 흐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대주주 물량, 지난 3일 동안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세로 연결되었던 이런 물량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개인들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 흐름을 보시면 어제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을 부추겼던 주체가 개인이었거든요. 물론 개인이 어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만 보더라도 최근의 셀트리온의 흐름과 어제의 흐름, 이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그 회피 물량이 다시 셀트리온을 매수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60만원을 돌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특이한 점이 오랜만에 카카오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ETF를 제외하면 삼성전기, OCI,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였는데 지금 ETF 최고 상위 종목들을 두 개를 보시면 코스닥 150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코스닥 관련 ETF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선물 인버스도 같이 베팅을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12월 마지막 날과 1월 초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가는 그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위탁 생산 수주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2030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초죠. 인텔의 파운드리 계획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TSMC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최근에 잇따른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수주를 맡긴다면 7나노 공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7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차례 인텔 측에서 공정 지연 소식을 발표했었고 그 때문에 7나노 공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의 경쟁사죠.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나노 공정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인텔은 7나노 공정이 아니라 현재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인텔이 AMD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 측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7나노 공정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될지 혹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이러한 결정이 1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TSMC보다 나은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기술력은 비슷하지만 납품 단가가 20-30%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 수주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TSMC에게 물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TSMC의 가동률을 감안했을 때 주문을 소화할 수 없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물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게는 올 1월 달에 인텔 파운드리 물량 수주 이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DB 하이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DB 하이텍 오늘도 마찬가지고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DB 하이텍을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하라는 의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형주를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최근에 재료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눌렸을 때 그런 구간에 진입하기에도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쳐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타이틀을 살펴보면 주문량 폭주에 단가를 10%에서 20% 인상하였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타이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DB 하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이 두 가지를 모두 영위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자,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운드리 업계 세계 점유율 1위가 대만의 TSMC예요.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죠.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순위만 본다면 한참 뒤쳐져 있지만 TSMC하고 삼성전자 이 두 기업하고는 사업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반도체 공정은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웨이퍼 단계부터 해서 순서가 이렇게 가고 패키징까지 총 이렇게 8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공정의 미세한 부분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렇게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각 공정마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조사해보고 또 점유율과 성장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포토 공정, 포토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토 레지스트, 일본에서 지금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 포토 레지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세 번째 단계인 포토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주력 분야가 1단계인 웨이퍼입니다. 이 웨이퍼라는 것은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로 원형의 판을 의미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피자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피자 도우를 넓게 펴잖아요. 이 웨이퍼를 피자로 비유하자면 피자 도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업체인데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반도체의 1단계에 해당되는 웨이퍼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DB 하이텍 측의 물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검토를 하였는데 공장 증설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DB 하이텍 측에서 증설보다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단가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약 5.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며칠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DB 하이텍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을 너무 중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기업 외에도 다른 반도체 기업도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또 8가지 공정을 소개해드리면서 각 공정마다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는지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시점에 매수할지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참조를 해보시면서 조금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조금 심했거든요. 그렇지만 마무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날과 내년 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